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지금껏 드린 것들에 부과해서 조금은 더 한 단계 나아간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투자를 하시라고 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근 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요거는 여러분 매지원도 매지원이지만 요거는 또 별도로 꼭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지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도 하여튼 그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영상을 드리는 때에는 좀 늦는 타이밍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직방으로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매지원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텔방에 초대를 받으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지원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좋아요. 도움될 수 있는 거 궁금하시면 여쭤보시고 이런 건에 대한 부분도 또 엑기스 종목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매주 환기 종목권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죠? 이겁니다. 그거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수급의 변화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그 금요일장부터 코스닥 150 지수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분 그 증권사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의 코스닥 150 지수냐 아니냐가 거기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확대가 좀 안 되네요. 네, 요거 보시면 요 부분을 보시면 코스닥 150 지수의 목요일까지 되어 있던 부분이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에서 편출이 됐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네. 이겁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음, 제가 일단 그걸 확인을 해 드렸어요. 자, 일단 그건 우리가 일단 어쩔 수 없고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 건 때문에 패시브 ETF나 펀드에서의 매지원 편입된 물량은 대부분 일단락돼서 물량이 다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수를 따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시브라는 거는. 그죠? 하지만 액티브는 남아 있는 겁니다. 액티브는 종목별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액티브 ETF나 펀드 이런 거. 그죠? 요 물량은 뭐 물론 많이들 팔았겠지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요 물량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량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매매 이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 프로그램 매수 물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서는 8만 6천 주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쉬운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뭐 되게 차익 매도라는 게 있고 비차익 매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비차익 매수, 차익 매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차익 매도는 코스닥 150 지수 종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비차익 매수나 비차익 매도는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 참고적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둘 중 안에 하나가 들 나오면 그래도 나은 거죠. 괜찮은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하지만 또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 측면에서 보면 두 개 다 들어올 게 하나만 들어오면 좀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일단 그다지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 주는 요소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여하튼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는 비차익 매도나 매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량이 나오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매지원 약효가 어떻고 이런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수급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ST 값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 지금 설명할 때가 아니죠. 그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 공매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공매도가 6만 7천 주 좀 나왔는데 이틀 전보다 뭐 54만 주 나왔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공매도가 나오는 물량이 그러니까 신규로 공매도 치는 물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쳐야 되잖아요. 의인들 입장에서. 근데 주식을 잘 빌려주지 않아요.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차해 주는 측면에서도 약간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리스크 같은 거 때문에 잘 안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신규 공매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 공매도 친 건 갚아야 되잖아. 숏 커버링을 만약에 못한 투자자 측이라면 숏 커버링을 해야 돼요. 이런 오히려 플러스 될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신규 공매도는 못 나오는 거예요. 신규 공매도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대차를 덜 빌려주니까 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정합니다. 그죠? 대차를 덜 빌려주니까 공매도는 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처럼 엄청나게 나오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규 공매도가 좀 덜 나오게 되고 숏커버링이 또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 그러면 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이게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또 플러스 요인이 돼버립니다. 그죠? 코스닥 150 지수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점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반전하는 것도 그 같은 속성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어떤 외인기관 물량에는 외인기관 물량 순수한 물량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 매수도 있을 거고 또 공매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 지금 보니까 매물이 아주 많이 나오는 고비가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물 나올 게 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낙폭도 워낙 과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전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그거고요. 수급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매 잔고는 뭐 여러분 좀 늘었죠. 그건 뭐 우리가 아까 봤고 사측 공지사항을 보시면 뭐 퀀텀 점프를 위해서 그래서 ADPKD 전임사하고 있는 ADPKD에 대해서 공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사측에서도 주가 관리하느라고 뭐 이런 재료를 자꾸 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개 영상 링크해서 뭐 소개 영상도 쭉 나왔습니다. 뭐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하튼 주가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이렇게 그 주가 관리용 재료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소통은 잘 하고 있어요. 매지원 측에서 그죠? 사측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관리하는 노력은 우리가 좋게 봐야 돼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그 환기 종목 지정된 게 5년 연속 영업 손실 때문에 환기를 맞은 거고 그리고 비하인드로 보면은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은 법차선 순손실률이 50% 이상이 한 번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한 번 별을 단 겁니다. 그죠? 이게 3년에서 2번 정도 해당이 되면 3년 이내에 2번 해당이 되면은 이게 여러분 관리 종목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 종목으로 가면 뭐 당연히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온기 내에 하면 됩니다. 반기에 만약에 법차 손실률이 50% 이상이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금년도 12월만 지나서 내년도 초에 감사보고서 나올 때 그때 50% 미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차 손실률은 자본 총계분의 법인채 차감전 손실이기 때문에 자총 분모를 높여버리면 이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면 자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산에서 부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 유치하거나 뭐 CB 발행하거나 BW 발행하거나 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방법은 있어요. 아니면 손실을 줄이든가. 이걸 분자를 줄이면 또 법차전 손실률이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5년 영업 손실이 난 거는 6년 영업 손실 나도 상관없어요.
다만 환기 종목 별표를 떼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뭐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영업 손실은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법차손 요거는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간은 많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자금을 유치하려면 주가를 땡겨 놔야지 자금 유치하기가 좋아요. 주가가 질질질 내려가는데 자금이 유치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제3자가 돈을 투자할까요? 조금 그렇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야 투자를 하겠죠, 걔네들. 물론 매지원의 임상을 믿지만, 그죠?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가를 좀 좋게 만들어 놔야 걔네들이 사측에서 증자 발행가도 높일 수가 있잖아요. 시세 대비해서 발행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야 자금을 많이 유치할 거 아니에요. 주가 관리를 한 다음에 증자 발표를 하는 거죠. 주가를 계속 내리꽂게 만들고 증자 발표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당연히. 주가 관리를 해서 주가를 높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뭐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절대 100%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주가는 이제 낙폭도 그렇고 위쪽으로 들어올려야 증자도 되고 뭐 지금 매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금입니다. 자금. 물론 임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임장 잘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법차 손실률 이런 거 만회하기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주가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전이 임상으로 좀 승부를 하면 돼요, 이제. 그죠? 매물이 좀 줄어든 상황이니까 임상으로 승부하자. 이겁니다. 지금은 일단 갭 하락을 했었던 뭐 11만 원대까지 좀 회복이 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상황 보고 좀 희망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체크하고 재료에 따른 민감도, 주가 민감도 이거 잘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영상은 항상 늦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좀 주세요. 매지원이라고 문자 주시고 그래야 제가 정보를 빨리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응원 문자도 좀 많이 주시고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도 좀 들어오시고 매지원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